있습니다. 화면을 공유드릴까요? 제가 지금 서울 성적지 연구 보고에 지금 첫 장으로 순천 상회로 알고 있는 순천 상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이제 발표했던 것을 오류라고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길이 수정하기를 겁먹지 말아야 된다는, 또 내가 이거 한번 했으니까 이걸 방어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 일이 오늘 또 벌어집니다. 아마 다른 일도 교단의 역사에서 고쳐가야 될 또는 바꿔가야 될 일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향후에 저도 이러한 일이 제가 바꿔가는데 주저하지 않기를 저한테 바랍니다. 오늘 황정신행과 순천상점 있죠? 순천상점으로 돼 있죠? 저도 순천상회라고 기존의 자료들을 찾아보면 별 자료가 안 나왔다가 신문기사에서 사건 속에서 순천상회라는 걸 발견해서 그걸 인용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때 우리 이제 주타우님하고 지승님께서 순천상회를 찾더만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회하고 상점을 찾으면 많이 나오는 거죠. 이 내용인데 이걸 찾다가 보니까 위치가 기존에 이제 제가 그 어느 지역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멀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찾다가 보니까 상해를 중심으로 온갖 자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지금의 보신각, 그 경내 있죠. 경내 쪽에 그쪽에 순천 상점의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인데 이게 지금 유창상회 건물이에요. 요 건물인데 유창상회는 사실은 이 종로 일대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랜드마크 같은 이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는 요 건물이 큰 건물이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주위에 다른 건물도 세워지는 것이 하는데 유명했어요. 근데 이 건물이 나중에 순천 상점이 되는 겁니다. 요 건물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알다시피 순천 상점을 그러면 왜 우리는 찾아야 되냐? 이게 팔타오님의 사업체인데 이 사업체에 의해서 교단의 초기 교단 대종사님 당대의 교화 사업에 많이 그 자금이 사용되죠. 그래서 이제 팔타오님의 책인 황원순 천성을 받들어 90년 이런 책들이나 그다음에 그 구도역정기의 구타원 이공주 법사편을 보면 이렇게 그 돈을 세지 않고 이렇게 잡히는 대로 그 교단 사업이 필요하다만 하셨고 또 이분이 이제 그 기독교를 다녔었던 분이잖아요. 기독교가 아니라 팔타오님이 기독교를 다녔던 분이니까 팔타오님이 이 초기 교단의 어떤 부분, 어떤 기록에 서울의 유지 이런 기록이 사업 보고서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의 어떤 분이 이렇게 기증했다 하는 것을 팔타오님이라고 추정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총부에 도서관을 세웁니다. 도서관을 대종사님이 당대 대종사님이 총부에 도서관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게 현행 조실 지금 그 종법원 현행 종사님 계시는 그 공간에 도서관이라고 하면 도서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책을 이렇게 기증을 하잖아요. 그것도 서울의 유지가가 보냈다 이게 되는데 저는 팔타오님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황원순 천성을 받들어 90년에 보면 1937년 8월경에 이 보신각 주변에 그 포목점을 구입을 했다고 나와요. 그러다가 이동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토지재장, 옛날에는 토지재장 뛰기가 참 어려웠는데 요즘은 이제 그 전산화 그래서 토지재장을 이제
띄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대장상에 이제 모든 정보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단의 모든 정보를 이제 앞으로 집원일 알고 있는 것은 다시 확인을 다 해야 될 거예요. 이 서울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교단의 자료들을. 근데 이 토지대장을 보면 김재덕이 나오죠, 여기. 이분이 이제 유창상에 만드셨던 사람 분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조선용으로 한번 건너가죠. 그 다음에 강익하, 이게 지금 그 팔타원님, 황원순 팔타원님 부군이죠. 그리고 또 옮겨가서 강필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원병희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소유권이 여기까지는 팔타원님이에요. 이 강필두는 아들이에요, 아들. 우리가 강필국으로 알고 있는데 강필두가 누굴까라고 했는데 다행히 그 묵산 정사 문집에 강필두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강필국의 다른 이름이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요. 자, 그렇게 되면은 대충 그 팔타원님이 한 1901년 이게 38년 여기 보면은 여기 이 기간 있어요. 이 위에 기간. 요 기간을 보면은 1938년 12월이에요. 요게 요 소화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소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이걸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대략 원병이 여기 넘어갈 때에서 한 19년 정도를 운영하셨다는 것을 요 토지대장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를 보면 기록상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록을 찾아보니까 조선 총독부 관보나 그때 당대의 전화번호 이렇게 요즘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전화번호 쭉 있었죠. 이렇게 두꺼운 거. 그런 것이 일제강점기에도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도 대종사님 당대 때 비슷하게 있었어요. 많은 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근데 거기도 보면은 순청 상회가 아니라 상점으로 등재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번호도 등장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등장을 하는데, 신문에 광고도 나옵니다. 광고. 요 광고. 그 중에 하나예요, 광고요. 멋있죠? 멋있죠? 이게? 아름다운 의상은 여성의 날개. 요게 옆에 있어요. 아름다운 의상은 여성의 날개. UH를 쓰려다 이걸 썼어요. 표현이 좋아서. 그리고 여기 보면 비단 전문, 순천 뭐라고요? 상점. 전화번호 등장하죠? 여기 전화번호 등장. 전화번호도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를 쓰셨던 것 같아요. 전화번호. 그리고 이제 우리도 요즘 옛날에 보면 여러 개 있으면 대표 전화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강익하 그거에서 요즘 말하면 로고요. 근데 이게 이제 강익하 다른 사업체에도 요 로고를 씁니다. 요 로고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멋있어요. 상당히 잘 돼 있죠. 누구신가 모르겠어요. 아름다움을 이렇게 아름다운 밤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광고도 하고 해서 이렇게 순청 상점 우리가 이게 백화점 그렇죠. 백화회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이게 이제 참 이 표현 하나로 정보의 접근에 다름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과연 위치가 어디냐? 그러나 이거 옛날에 이제 위치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지도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걸 위치를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이 기록에 보면 각각 그 광고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종각 횡측 이게 써 있죠. 이게 종각에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렇죠. 여기 광고상에 그러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종이라는 말씀은 위아래의 표현이에요. 횡이라는 것은 옆. 그러니까 도로가 있으면 도로 있을 때 이렇게 옆으로 가면 옆에 이렇게 붙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
그럼 보신각하고 딱 붙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요 표현이. 그랬을 때 폐쇄지도예요, 이게.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 아까 주소도 떴어요. 주소가 보면은 종로 이정목 101번지 근처인데 이 폐쇄지도를 보면 이제 요걸 저희들이 놓고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거의 뭐 형사 수수께끼 하듯이 저희 뭐 논박을 서로 막 반박을 하고 이제 한 오랫동안 논의했는데 이게 101번지입니다. 요만큼 요렇게. 근데 이 101번지에 101-1번이 병합이 돼 있어요. 요 위 정도라고 전 추정을 해요. 여가 밑에가 101, 101-1, 이거 101-2, 여가 101-2예요. 여기가 101-3, 그리고 요렇게 삼각형 있죠? 이게 101-4, 그리고 101-5도 나옵니다. 저는 101-5를 요 삼각형, 이게 같은 대칭의 삼각형, 요 위에 이만큼이 5라고 전 추정을 해요. 이거 확실하지 않지만, 그럼 여기서가 101번부터 101-1, 101-2, 101-3, 101-4, 101-5까지 나와요. 요 토지의 이동 경로는 아까 토지대장을 보면은 설명이 붙어 있어요. 이제 이걸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게 처음에는 공유지에다가 개인 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생깁니다. 어떻게 넘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삼각형이 건물이 생기죠. 이렇게. 그렇죠? 요것은 아마 도로 가각공사 때문에 나중에 넘어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 삼각형 건물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앞으로 사진상에 이 삼각형이 나옵니다. 삼각형. 그러면 이게 오각형이죠. 둘, 셋, 넷, 다섯. 오각형 건물로 봐요. 저희들이. 그럼 여기가 101, 여기 100번지. 나중에 이 100번지는 한청 빌딩이 되고 이게 보신각입니다. 102번지는. 자, 이렇게 돼 있는 건물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 건물이 이제 바뀌어요. 환지된다고 그러죠. 요 토지 뭐 평수도 나오고 다 그래요. 요게 평수도 나오고. 근데 이제 이거 설명 다 안 할게요. 근데 여기 보면 환지해서 101, 101에 2, 또 3, 5 나오죠. 이게 한 덩치로 다른 번지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102의 7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번지가 바뀌어요.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이게 102에 7이었어요. 이만큼이. 그러다가 뭔 이유 때문인가 이렇게 분할을 시켜서 102에 7과 102에 9로 또 바뀌어요. 요게. 자, 이제 요게 이제 빌드업 하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신문에 이렇게 이제 도로가 확장이 돼요. 30m, 여기까지 30m고 도로는 28m 있었어요. 이게 여기 보도까지 해서 처음엔 30m 한 거죠. 보도까지. 이것을 40m로 키우니까 이렇게 그때 세워진 건물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 건데 내가 이제 출처를 빼먹었네요. 그리고 그렇게 추정할 때 요게 한청 빌딩이고 요만큼이 현재 아까 이 삼각형이라고 했죠. 이렇게. 요게 지금 순천 상점 건물로 보고 보신각이 여기에 붙어 있었는데 불타고 없어져서 요 뒤로 옮긴 건물이에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20m 뒤로 보신각이 옮겨졌다는 거죠. 요 위에 위치에 있었다. 답부터 말해보면 지금 이게 보신각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에 울타리가 이렇게 쳐졌어요. 왜 못 들어가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여기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더라고요. 지금은. 그럼 이 보신각 이렇게 있죠. 지금 보신각 이 건물 있죠. 지금의 보신각에 여기 지금 이 나무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쪽에 이렇게 이 정도가 현재 옛날에 순청 상점이 있었던 곳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순청 상점이 어찌 보면 지금 공공 건물에 들어가 있어서 한편으로 우리한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기념만 하면 되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이곳에 우리가 의미가 있는 설명을 붙일 수 있다면 반드시 서울시청에 뭔가 붙이면 우리도 넣어주세요. 한 줄 들어가는 거예요. 한 줄. 이런 작업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102-7이었어요. 전체가 이만큼이 다. 더 되죠. 이렇게. 근데 이게 분할돼 갖고 7, 9로 바뀌었다고 했죠. 이게 이제 인도예요. 인도. 사람이 이게 걸어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요 일대까지 건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인도로 철거되고 다 편입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신각만 가시면 우리는 이제 보신각에 가서 보신각도 봐야 되지만 우리가 볼 것이 있다. 요게. 자,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여기에 거의 이렇게 붙어가지고 옛날 보신각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가 있어서 자, 이 교재 4쪽 읽어볼게요. 이로 보아 순청 상점은 종로 2가 102-7번지와 102-9번지 인 현재의 보신각 권내죠. 권내와 1971년 3월 2일에 28m에서 40m로 6차선에서 8차선 확장 완성된 도로. 이게 도로로 편입된 거죠. 도로로 편입된 보도. 여기 보도. 일정 부분이 있는 공간에 순청 상점이 있었다. 이렇게 이 내용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지금 현재 토지재장하고 그 당대 이제 어디에 편입됐다는 것이 있고 그 편입됐던 지번을 지금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그걸로 추정 이제 근거를 옮겨가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전에는 제가 여기라고 했어요. 여기. 이게 사실은 몇몇 다 안 돼요. 그냥 우겨도 되는데 나 진짜 내가 양심이 있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양심이 없었으면 여기야 하면 끝이에요. 가면 이거 몇 발짝 볼짝 뛰면 여기 와요. 그냥. 네. 그래도 우리 정확히 해야죠. 근데 어찌 보면 여기보다도 여기는 사유지죠. 공유지가 우리한테는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요 지도가 같은 지도인데 그 출처가 좀씩 다른 지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라는 거기에 들어가면 이것보다 더 선명해요. 이건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순천이라고 읽어도 특별히 반박하지 않은 정도의 화질이 나옵니다. 아, 여기구나. 그러면 이 옛날에 지금 화신백화점 위치를 봐도 처음에 위치로 하면 안 맞아요. 거의 비슷하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만큼 비스듬히 처맞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구나. 보고 자,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이게 같은 사진인데 여기에 로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까 익자. 여기도 로고예요, 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여기에 순천 영어 간판이 붙어 있어요. 순천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물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요, 나중에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 제작한 1940년대 경성거리 홍보 영상에서 캡처한 거예요. 이게 보신각입니다. 보신각. 캡처한 사진이에요. 이게 영상이에요, 이건 동영상. 순천 나오죠? 이게 순천상에 이거 아까 간판 이겁니다. 딱 붙어 있죠. 물증이 이제 그러니까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이제 이걸 보고 기존에 이 사진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를 몰라요. 이런 사진을. 그런데 우리가 이걸 순천상이라고 확증을 못했어요. 제가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걸 대면은 옛날 보신각에서 6.25 한국전쟁 시에 이게 불탔어요. 뭐 폭격을 맞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불타가지고 종각이 이렇게 내려앉아 있죠. 요게 순천상입니다. 요 삼각형 건물이 이렇게 꺾여 있는 건물이. 6.25 때. 6.25인 게 뭐 1950년대가 됐든지 51년가 됐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것도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이게 순천상입니다. 1951년도에 찍은 여기에 이제 불탄 그 공간이 아마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신각 횡측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진도 옛날에는 이걸 보고 이게 순천상해냐 아니냐 우리가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는데 확실히 순천상해죠. 이게 삼각형 건물인데 이렇게 뭐 이런 창틀 모양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불타고 해서 이 겉만 뭐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뭐 페인트 칠했는데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보신각인데 여기에 처음에는 보신각이 있었던 거예요. 요 뒤로 옮겨갑니다. 아까 같이.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1957년도에 그 원병희님한테 소유권 이전되죠. 그러면 2년 뒤의 사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팔타워님이 계속 거기서 운영을 했다가 2년 뒤에 이 사진이 찍히니까 그 뭐죠? 팔타워님과 관계된 주단 포목자원 같은 팔타워님과 관계된 그것은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아 이게 이 건물이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이제 이런 모든 건물의 형태는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요것도 요 건물도 동일은행이라고 그 지도 같은 데 보면 다 등장해요. 옛날 동일은행.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팔타워님과 관계된 그 순천 상점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 돈이 교단의 역사에서 그 개인의 그 자산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원불교 교단의 교화 사업으로 팔타워님이 그 무상보시의 마음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체가 중요한 거죠. 이 사업체가. 근데 사업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자리를 찾아서 나도 교단의 대종사님의 교화 사업에 나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낼 때 그곳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미로 해서 이제 보신각을 가면 우리의 역사도 팔타워님의 선천상점의 역사도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얘기는 간단하게 했지만 이걸 찾는 과정은 저희들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조광지 사건이 있습니다. 조광지가 불법연구회를 비방하는 기사를 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종사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합당한 요구를 합니다. 저는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보는 것에서 이 사건을 차근차근 밝혀볼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화문을 옛날에 그 광화문 그 촛불 행진이나 하면은 막 광화문 이렇게 쫙 거리를 찍잖아요. 그러면 난 속으로 뭐냐면요. 여기 대종사님 역사가 막 저쪽에서부터 막 1번, 2번, 3번, 4번, 4번 쫙 있는데 우리 교도님들은 알까? 또 우리 교단의 어른들은 그걸 알고 계실까?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조광은 조선일보사의 그 자매지예요. 예. 근데 조광에서 백백교 사건이 1937년도에 벌어집니다. 백백교 사건은 교단에도 굉장한 타격을 줍니다. 백백교 사건을 통해서 유사종교다라는 그 둘레의 불법 연구에도 편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니네는 유사종교야 하면 그냥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공성을 확보해 가는 데는 굉장히 쉽지가 않는 겁니다. 일제에 의해서. 그래서 대종사님이 익산총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종사님이 감시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유사종교의 교주로서의 감시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대 거처,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종법실이죠. 조실이라고 불리는 종법실이 어디 있냐? 지금의 금강원이 있었는데 금강원 앞으로 지나가는 곳이 전부 다 여성들의 거주처였어요. 도치원, 꼭두마리집 이런 건물이 있는 공간을 거쳐서 그러니까 여성들이 쓰는 공간을 거쳐서 대종사님이 그 건물로 그 숙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오해의 소지가 생길 거 아닙니까? 오해.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큰 길, 지금 그 보건대 있는 큰 길 쪽으로 문을 내가지고 지금 총부 정문 쪽 있죠? 뺑 돌아서 대전사님이 돌아다녔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게 참 번거로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은 어필이 안 돼요. 결국은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1937년 백백교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그 영춘원, 지금 우리가 영춘원이라 부르고 지금 종법실이라고 붙어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총부의 앞면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딱 눈에 보이는 맨 앞에 건물로 대종사님이 거처를 옮기십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무리를 두어서라도 거처를 옮겨야만 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와 유사하게 이게 하나 이제 방송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경성지부를 취재를 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필 이게 이제 우리 총부에 총회가 있고 해가지고 다들 내려가고 이때 이제 박창기 선진이 대신 공간에 있었는데 와서 이제 취재하는 거 하는데 우리 이 취재하고 관계가 없이 요즘 이제 기레기들이 근다고 막 하잖아요. 자기들이 다 답을 갖고 있어요. 그냥 그거 할 뿐이에요. 딱 낸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것도 그 유사 종교를 5간대를 계획을 세운 거예요. 5간대를 했는데 1번으로 1번을 바꿀 수는 없죠. 첫 번째인데.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쓴 기사의 내용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아까 이제 우리를 비난하려고 썼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경성지부 지금 도남리회관으로 갔다. 이런 기록이 등장해요. 우리한테 굉장히 또 좋은 기록입니다. 이게 이 기록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도남리 그 회관의 앞에 그 정경 들어가서 뭐가 있었고 그 과정이 서술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상을 모셨다는 것도 서술돼 있고 옆쪽에 대중사님을 모시고 있었다고. 그래서 거기에 우상 숭배한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죠. 근데 이런 쌍이 푸른 이론상이라는 아주 획기적인 글도 나옵니다. 자, 이건 여기서 오늘 주제가 아니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에 정말 고마운 건데 여기에 보면 수양원 이렇게 써졌죠. 수양원. 글에는 나와요. 여기는 불법연구회 뭐라고 이게 경성지부 이게 써졌어요. 안 보이죠? 근데 이렇게 써졌어요. 이게 글에는 나와요. 근데 요것을 조광지가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은 적도 없고 아군도 없습니다. 많으면 좋아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기 유사종교 갖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불법연구회의 정체 해가지고 교주를 생불로 삼는 불법연구회 정체에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런 기록이 있는데 대종사님이 이제 요 기사 이제 비방 기사가 났을 때 5월 그때 1937년 5월 25일, 26일 양일에 걸쳐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양일에 걸쳐서 요인들이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 거에서 대종사님께서 결국은 판단을 내리셔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하고 투쟁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걸 그대로 둘 수는 없고 바로 잡아야겠다. 이 태도입니다. 대종사님 당대에 제가 볼 때는 그 집단과 어느 방법이 됐든 대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싸우셨다는 겁니다. 안 싸우는 게 우리의 정책이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종사님도 싸우셨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제가 말하고 대응을 잘 하셨다. 이렇게 말할게. 쟤는 속으로는 대종사님이 싸우셨다. 이렇게 읽습니다. 저는 알아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기서 분명히 바로 시정 요구죠. 그러니까 시정을 요구하는 기사를 쓰도록 하기 위해서 3일 후인 5월 29일, 5월 29일인데 내가 출처를 밝히지 않았네요. 이것도 5월 29일 날 기록이 있습니다. 3일 후에 지금 유허일, 이재철 이분이 그 교단의 대표로 어디로 오시냐고요? 지금 조선일보사, 지금 코리아나 호텔이 있는 자리, 그 자리로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면은 경성 역전에서 전차를 타시고 지금 서울시청이 있는 데 있죠. 옛날엔 거가 부청이라고 있어요. 부청. 경성부의 청이라고 있어요. 부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하루 전날에 경성집으로 가셔서 어떻게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광화문에서 내려갖고 이렇게 오셨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이게 그냥 걸어서 아니면 돈을 아끼시려고 경성역에 내려가지고 걸어서 가셨을까? 별로 안 멀어요. 걸어갈 만해요. 근데 하여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도 나라와 나라끼리 말하면은 대통령이 뭐 가이드라인을 협상 가이드라인을 주듯이 대종사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잖아요. 시정을 요구해라. 가이드라인 준 거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여기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이 교재 10쪽에 보면은 사장 얼굴이 나와요. 이분이에요. 제 방시 아닙니다. 나 관계 없어요. 한자가 틀려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방시는 이런 사람 안 키워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이 방시들인데요. 이 조선일보하고 대종사님께서 나름대로 시정 요구를 하신 거죠. 그래서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당신들 같이 이렇게 공적인 기관을 언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이라고 한 거죠. 이게 바로 한 게 두 달 뒤에 신문에 이게 실리죠. 이게 두 달 뒤 신문이에요. 이게 여기 하나 실리고요.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이 10쪽에 보면 더 요만큼하고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이것은 지금 보화당 이동환 선진 두 개 실린 거예요. 두 개가. 그리고 지금 교단에 여기 이런 게 이제 보면 여기 보면 1일로 돼 있죠. 8월 1일. 근데 교단의 기록은 10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달하면서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면 광고 나와 있죠. 이게요. 이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걸 했다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우리는 그렇게 스릴 수 있어. 근데 기회를 줄게. 니네 한번 이렇게 우리가 잘 실어줄게. 저는 그렇게 읽어요. 이거 이제 읽는 사람 따라 느낌이 다릅니다. 저는 좀 이게 지금 언론사의 태도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 우리는 들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보니까 당신들이 그런 집단은 아니니까 우리가 공간을 줄게. 너희들 광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로 광고를 내줄게. 이 정도 선에서 이 신문사는 판단한 것 같아. 거기에 따라서 저는 일정 부분 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교 혁신 실천자 불법 연구의 박종빈 씨 그리고 조선 불교사의 루터 이런 내용에 실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교재를 보면 11쪽에 보면 이 지도가 있죠. 여기 보면 지도 있어요. 이게 옛날 지도예요. 그러면 이게 이 지도에 보면 조선일보사 이게 나와요. 여기 글씨 너무 작은데 이건 그런 면이 있다. 그리고 자, 근데 대종사님의 여기서 중요한 이제 아주 하이라이트인데 우리 현재 대종경 교단품 2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세간의 칭찬과 비방에 너무 끌리지 말고 오직 살피고 또 챙겨서 꾸준히 당연한 일만 행해 나가니라. 이 본문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본문이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이 사건과 기원된 본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교단품 26장을 할 때 이 사건을 함께 요 조선일보사와 관계된 걸 함께 하면 이 배경이 드러나고 대종사님이 이 법설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대종경은 이거 하나만 실려 있는데 그리고 회설 요즘으로 보면은 우리 원불교 신문에 사설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요 주제를 가지고 이게 칭찬과
비방. 이제 그때 내용이 칭찬과 회에 명예를 이렇게 회방당했다, 뭐 훼손당했다, 뭐 그런 주제에 너무 좌지우지하지 말라. 요런 그 기록들이 초기 교단에 계속 등장합니다. 요때 교단이 이제 대사회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좋은 기사도 실리고 안 좋은 기사도 실리고 좋은 기사도 실리고 이제 요 사건들이 이때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중사님께서 좋고 선악이 동공한 자리에서 선악을 잘 바라보고 선악을 잘 사용해라.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론상 진리가 돼요. 요렇게 말하면 이제 교사가 되고 이제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요 등장하는데 이때 과연 그 조선일보사가 이때 그 건물을 새로 져요. 요 지금 있는 공간에 갖고 이렇게 4층 맞나요? 4층, 그 지하 1층 이 건물을 지는데 이 건물이 한 1935년에서 33년에서 35년 사이에 짓게 되는데 그러니까 35년에 완공되니까 한 2년 뒤에 방문하신 거죠. 예, 아주 새 건물에 우리 어른들이 방문하시게 되는데 이 건물에 보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조선일보 조선일보 100년사 보면은 이 기록이 쭉 나와요. 거기 보면은 층별로 그 사용 있죠. 여기는 뭐가 있었고 뭐가 있고 나오는데 2층에 보면 뭐 응접실도 있고 뭐 사장실, 응접실, 귀빈실, 뭐 주필실 뭐 그래서 2층 응접실로 이렇게 모셔졌고 어른들이 거기서 사장도 만나고 해서 이렇게 우리 요구사항을 해서 대종사님께서 동포군의 자리타의 법이 실현되도록 투쟁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도 아니란 거죠. 중요한 것은 시정을 요구했던 이 정신은 저는 조선일보사를 보면은 싸울 건 싸워야겠구나. 저는 그렇게 읽어요. 근데 이제 각자 읽으세요. 부드럽게 대해서 어떻게든 요구사항을 우리 뜻도 실현하도록 해야겠다 해서 광화문 여러 가지 있지만 조선일보사 코리아나 호텔 그 뒤에도 이게 그 번지가 넓어요. 조선일보사 61번지 그 당대는 태평통 일정목 61번지 지금은 태평로 1가 61번지인데 그걸 지나갈 때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칭찬과 비방에도 너무 끌리지 말고 오직 이제 행할 당연한 일만 행해가라고 하면서도 자리타의 도도 실행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요구도 우리가 옳은 일이라면 시정해 그 길로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도 거기서 한번 새겨보는 것도 큰 길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네, 감사합니다.